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시장 어제도 반등 흐름 이어가며 236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은 5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지만 장은 개인들의 힘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인들이 투자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시장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사태로까지 시장이 돌아온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추가 상승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신중론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기술 기업들의 깜짝 실적이 나오는데 이런 모멘텀이 이어지면 아직 과대평가는 아니라는 걸 뜻하는 것이라고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시장의 큰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속에서도 맥을 같이 하는 건 종목들의 움직임입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 개별 종목에 더 집중해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추린 경제 뉴스를 통해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을 이끄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백신 이용 가능 시점이 예상보다 몇 주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2건의 백신 후보를 두고 3만 명의 자원자를 받아 3상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데 연말쯤에나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고위 외교관이 미국의 대학을 방문하거나 현지 관리를 만날 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제약을 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현지 시간 2일 중국 대사관이 건물 바깥에서 주최하는 50인 이상의 문화 행사는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 활동이 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간밤 공개한 베이지북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늘었지만 증가가 전반적으로 완만하며 활동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훨씬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기 회복과 코로나19 백신 기대감 속에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섹터별 주가 흐름을 보면 11개 섹터 중에서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증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 1% 이상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59% 이상 상승하면서 29,100선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 29,000선 고지가 보인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간밤에는 29,000선을 뚫어내고 100선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3,500선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 그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세 보였습니다.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5거래 사이에 가장 높은 상승폭인데 3,580선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1,900선에서 이제 12,000선까지 돌파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언택트 업종은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네이버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받았는데 전날 뉴욕 증시에서 언택트 업종들 강하게 상승 나왔고 특히나 줌 인터넷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네이버도 앞으로 실적 더욱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강하게 작용하면서 33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80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종목들 최근 좀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특히나 코로나19 수혜주들은 최근 상승세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이 자금이 그쪽으로 옮겨간 만큼 최근 대형주들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다시 한번 1% 넘게 하락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다시 한번 2% 넘게 빠졌습니다. 최근 급등 흐름 나온 만큼 어제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8만 원대 이탈하면서 17만 6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카카오도 역시나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2.6% 이상 상승하면서 41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시 한번 언택트 업종들 강세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 0.5% 약보합권 45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즌 1%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진단키트 종목들 좀 다른 쪽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어제 또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수혜주 지금까지 올랐던 종목들은 최근 좀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모습이고 새로운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알테오젠 대표적인 예죠. 9% 가깝게 급등하면서 22만 원대, HLB도 마찬가지로 9% 넘게 상승하면서 9만 8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 다시 한번 6%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8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3, 4분기부터 5G의 시설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왔고 현재 미국에서 5G 시설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CG의 ENM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컨텐츠 업종은 계속해서 갑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는 게임 업종들 그리고 컨텐츠 업종들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고 SK 머티리얼즈 0.65% 상승하면서 24만 7,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대체 자산들 전반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1,300만 87만 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더리움 만나보시죠.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50만 원대 초반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흐름 만나보시죠. 비트코인 1,300만 원대, 이더리움은 현재 5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아이온 체인은 0.25%의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 오미세고 같은 경우에는 3.85% 이상 급등을 나옵니다. 샌비트 타임존 8% 넘게 급락 중인데 어제 같은 시간에는 200원대에서 거래 중이었죠. 현재는 148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이외의 코인들은 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에메랄드 이더가 4% 넘게 급등 중이네요. 250원대, 리플도 마찬가지로 1.6% 이상 상승하면서 330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시간의 중심에 있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힘입어서 시장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에 테슬라가 장중에 15% 이상 급락하면서 장중 한때에는 좀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황 좀 종목들의 이슈들로 움직였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백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이지북에 대한 얘기, 또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 애플 등 예상보다 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약간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베이지북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 베이지북이 나왔고요. 베이지북이 나왔다는 것은 2주, 때론 3주 후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열릴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이번 베이지북 내용이 큰 차이가 없고요. 지난 7월 달 베이지북 내용과 그렇게 문구상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에도 베이지북의 주된 내용은 거의 미국 내 모든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수준보다는 훨씬 낮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아신 것처럼 지난주에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 때 미국 경기가 관련돼서 얘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아마 베이지북이나 FOMC 내용보다도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 때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베이지북 내용 중에 주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조업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했다 이런 단어가 베이지북에 있고요. 제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항만과 운송 그리고 유통기업의 활동 증가가 동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제가 좋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에 베이지북의 주된 내용을 보면 결국은 경제는 소소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가 주가 상승에 견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오늘 나스닥 지수가 처음으로 1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11,000선이 아니라 앞자리가 1, 2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S&P 500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미국 3대 지수가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PMI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좋은 거에 따라서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도 베이지북의 내용을 보면 역시 미국의 제조업이 조금이나 좋아진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뉴스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하고요. ADP 전미 고용 보고서죠. 8월달 민간 부분의 고용이 42만 8천 명. 월가에서 볼 때는 117만 명을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고용 지표가 부진하다는 것은 미국의 주가도 오르고 베이지북 내용도 좋지만 결국은 고용이 안 좋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엇갈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백신 관련돼서 파우치 미 소장이 좀 긍정적인 얘기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조기 개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시장을 좀 좋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후에 좀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하원 의장이죠.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과 그리고 문호신비 재무장관 관련돼서 지금 경기 부양책 이런 이슈가 상당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은 잘 안 되고 있지만 협상이 좀 다시 진행된다는 부분들 긍정적인 평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종목별론들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어제는 기술주가 상당히 급등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가치주의 상승이 기술주를 견인했습니다. 통상 우리가 가치주라고 그러면 코카콜라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우 종목 관련돼서 코카콜라가 4% 넘게 급등을 했고, 그리고 액면 분할로 그동안 급등했던 테슬라와 애플이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각 5.8% 그리고 2.07%의 하락을 보이는데요. 자,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액면 분할하고 나서 50억 달러 규모의 신주 발행 발표 이후에 연이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차익 매물이라는 시각도 있겠지만
일단 최대 외부 주주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가중치를 맞추려고 했다.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려고 매도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차익 매물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단순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그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돼서 실물 경기가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IT 기업을 제외해보면 여전히 미국의 어떤 기업 실적이 좋지 않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회복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이슈가 전혀 시장에 먹혀 있지 않은 미국 증시는 정말 상당히 불리시 그러니까 대세장 관련돼서 지금 휘날레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위안화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에도 도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좀 분석까지 나오는데 중국 영향의 확대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위안화가 상당히 좀 뭐 패권이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기축 통화의 뭐 달러의 어떤 지위를 넘어설 것 같다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뭐 전혀 아니죠. 뭐 그런 부분들 위안화가 그렇게 시장의 어떤 기축 통화로서 그리고 패권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말이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그 미국 그 달러와 위안의 어떤 방향성을 좀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준비된 좀 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3월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급락했다. 이것은 결국 달러 가격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고요.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 위안화가 강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참여자들은 달러 가격의 가치가 떨어지면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어쩌면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왼쪽에는 결국 그 달러 인덱스의 모습을 그 지표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3월달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넘어섰고 이때 나왔던 얘기가 미국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달러 이후에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3월달입니다. 지금 뭐 9월 3일이기 때문에 몇 달 내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100선에서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뭐 92선, 93선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달러 가격의 평가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반대적인 극부 우측 같은 경우에는 그 우측에 있는 것을 보시면 결국 그 달러당 위안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위안 가격이 달러보다 또 강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세계에서 바라보는 달러와 위안의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세계 중앙은행이 어떤 그 외환 보유고의 구성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US 달러로 71.3 그리고 63.9 마지막으로 61.8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결국 달러 비중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이런 어떤 그 데이터 IMF 데이터인데요. 2000년에는 달러 비중을 전체 100 관련돼서 71.3을 가지고 있고 뭐 작년 데이터죠. 작년 데이터는 61.8. 그러니까 여전히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다른 달러보다 다른 그 통화보다 달러를 비중을 상당히 높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자, 그럼 결국 중국이 상당히 좀 컴플레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GDP 그러니까 우리가 G2라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인데요. 전체 GDP 관련돼서 미국이 약 24% 그리고 중국이 약 16%의 어떤 GDP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력이 이렇게 세계 2위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비중은 여전히 2%. 결국 중국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컴플레인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달러와 위안화의 어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달러는 뭐 세계 어느 나라 가시더라도 상당히 뭐 경제력, 군사력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중국은 뭐 그림자 금융이라고 그러죠. 뭐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중국이 어쩌면 2025년 뭐 이제 뭐 5년 정도 4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중국이 전체 부품 관련돼서 많게는 70% 이상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국산화를 만들겠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위안화가 어떻게 보면 기축 통화를 넘어설 수는 없지만 그만큼 경기에 관련돼서 그리고 기술력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결국 그 위안화가 됐던 통화가 됐던 최근 들어서 올해 3월달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커플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커플링 올라갔던 이유는 그만큼 여러 가지로 각국이 어려운 가운데서 금리 인하 이런 부분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단기간에 급락했기 때문에 반대적인 급등을 좀 하는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각국의 그 증시에 대한 그 기대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기 회복 기대감 이외에는 각국의 주가의 상승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결국 달러에 대한 인덱스가 약세하고 있지만 이후의 시장의 흐름이 가면 갈수록 다시 한번 달러의 어떤 패권은 결국 미국 중심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긍정적인 이슈 한 가지 더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일단 뭐 백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좀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가 10월 말 때로는 11월 초에 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런 어떤 지시 속에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견인 중에 하나가 있다 보겠고요. 또한 우리가 앤서니 파우치 이분이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좀 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이 그 여러 가지로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창 임상 실험 결과 압도적으로 긍정적일 경우에는 임상 실험을 빨리 종료하고 백신을 조기 승인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운 얘기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국 우리가 존스 홉킨스의 데이터를 좀 잠깐 한번 보실 것 같은데요. 이게 어저께 저녁 데이터인데요. 어제와 오늘 새벽 이 시간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제 6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85만 7천 명, 어제 6시 기준인데요. 이러면은 전체 확진자 관련돼서 약 4%가 사망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그 팬데믹을 강조했던 인물이 앞서서는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결국 이런 메디컬 쪽에 상당히 전문가이지만 또 하나 인물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하고 내년 말 정도 돼야 비로소 종식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에 발맞춰가지고 백신 개발에 그동안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빌 게이츠가 앞으로도 뭐 수백만 명 사망의 어떤 이런 부정적 이슈가 있지만 백신 개발이 그만큼 상당히 좀 시장을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도 기대해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치료제를 허가받은 의약품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우리가 그 베콜루리주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어떤 의약품만 상당히 유일한데요. 이외에는 상당히 좀 이런저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이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현재는 중증 환자에게만 투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예일대 전염병학 교수인 그 하비리시 박사가 하이드로시 클로로킨이 코로나19의 큰 열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트위터의 어떤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트위터의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존경하는 그러니까 리스펙티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닥터 하비리시 어떤 이런 박사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11월 달 대선도 좀 앞두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슈가 되고 있던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임상 실험의 결과가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이게 있으면 결국 그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모든 백신을 없앨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하는 어떤 이런 어떤 우리가 그 백신 관련인데요. 시장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그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비리시 박사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원래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어떤 과정들이 뭐 여러 페이퍼를 보시면은 빨라야 5년이고 뭐 길게는 뭐 10년 이상 상당히 소요된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결국 그 앞서서 존스 홉킨스의 데이터를 보셨지만 상당히 지금 글로벌이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메디칼 쪽으로는 상당히 지금 전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발발 초기에는 단기간 백신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주요 국가들이 치료제, 백신 이런 어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평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결국 코로나19 백신 관련돼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임상 실험의 결과도 있겠지만 너무도 급하게 나오다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우리가 백신의 결과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임상실험을 일찍 종료하고 백신을 조기 승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코로나19 관련돼서 세계 대전의 기본적인 성적은 결국 미국이 좀 키를 잡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미국 증시가 급등하게 된다면 그 계기는 결국 백신 개발 성공 이런 부분들이 부재로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삼성전자 이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1년간 최대 50% 가깝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주가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네. 삼성전자 관련돼서 지금 그냥 이성적으로는 이것저것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죠. 특히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모멘텀이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 관련돼서 그래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겠죠. 근데 이쪽의 업황이 최근 나오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진 못합니다. 물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2.8% 올라와서 오늘 이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여도 업황 자체에 대한 부진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담감이나 특히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다 빼고 반도체 쪽이 좀 확보가 돼야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는데 아직 그 전 단계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스팟 가격, 현물 가격 같은 경우도 벌써부터 하향세가 지속되어 온 가운데 혹시나 이제 고정거래 가격마저 계속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어떤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높지 않느냐라는 관점들인데 8월달 고정거래 가격도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하향세로 턴한 고정거래 가격은 계속 바로 반등이 나오기보단 추세적인 흐름을 갖는다라는 의미에서 적어도 3, 4개월은 최소한 고정거래 가격의 하락세를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하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쪽은 기대감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외국인들이나 수급 관련된 쪽의 변화가 제한적일 텐데 당장 어떤 삼성전자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힘들겠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는 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급드렸듯이 일단 반등 시 비중을 줄이고 다시 좀 정비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업황에 근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요인들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비메모리 성과 쪽인데 최근에 엔비디아 쪽에 새 어떤 그래픽 카드가 출시가 되면서 이쪽에 대한 파운드리 쪽에 즉 위탁 계약을 맡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매출에 대한 확대 기회가 좀 높아졌다라는 쪽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한판 승이죠.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속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인 비메모리 관련된 어떤 위탁 어떤 계약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비메모리도
이제 막 TSMC 따라가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이번에 계약한 내용들이 어떤 EUV 관련된, 그러니까 즉 EUV를 적용을 해야 좀 더 어떤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공정이 미세화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높아질 텐데 이 부분이 약간 EUV 공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의문은 개인적으로 갑니다. 지금 적용해서 훨씬 더 격차를 벌려야 될 텐데 이쪽을 조금 더 활용했으면 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뇌피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IM 쪽이죠. IM이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폰 관련된 쪽인데 이쪽은 뭔가 기대감이 확 차올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웨이 제재를 통해서 가장 수혜를 볼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그전에 전통적인 강자 애플과 삼성전자죠.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 제재를 통해서 물론 화웨이가 그렇다고 해서 점유율이 확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 사랑은 중국 사랑.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화웨이에 대해서 계속 쓰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점유율은 유지가 되는데 기타 나머지 점유율 쪽에서는 여전히 어떤 압박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중저가 중심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변화가 오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떠오르는 스타가 LG전자죠. LG전자가 오히려 중저가 쪽을 좀 강화시키면서 화웨이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그동안 스마트폰 하면 LG전자에 대한 어떤 굴욕 이쪽이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폴더블 폰은 이제 거의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서피스 시리즈로 듀얼 폰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보니까 장난 같습니다. LG전자 예전에 듀얼 폰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폴더블 폰이 아니라 그냥 핸드폰 2개 갖다 붙여 놓은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폴더블 폰에서 이 정도 기술력과 이 정도 깔끔한 마감, 아마 저도 이번에 나오게 되면 살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은 사라라고 90% 외치고 있어서 아마 살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폴더블 폰이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주도를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폰 시장의 기대감들이 높아간다는 쪽에서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나온 리포트에서 핵심적인 근거가 이거 같습니다. 글로벌 IT 기업, 특히 어떤 애플이나 여러 IT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는데 이런 쪽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상대적인 밸류가 낮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만 조금 더 글로벌 수준까지만 올라가도 지금보다 뭐 한 50% 올라간다. 뭐 이런 쪽에 대한 근거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죠. 누가 사줘야 되겠죠. 특히 외국인들이 변화가 들어와야 될 부분들인데 이 부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아직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만 메모리 쪽에 대한 업황만 살짝 턴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그냥 본격적으로 확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일단 관망 쪽입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스마트폰 관련된 변화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공모주 역사에 새로운 기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따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앵커님 이번에 카카오게임즈에 참여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주위 분들이 참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네, 어제 전화만 한 30통 받았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참여해도 되냐라는 쪽으로 나왔는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 말렸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말렸습니다. 특히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장 많이 어제 청약한다고 하셨던 분이 50억이었나 60억 정도 가용하다 그러면서 청약한다고 그러는데 어제 마지막으로 통화한 거 보니까 200몇 주 나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정도 자금 투자해서 200주 나오면은 예 성공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제가 보기에는 IPO 세기록을 썼고요. 청약 자금이 58조가 몰렸다. 거기다가 경쟁률이 1524대 1이다. SK바이오팜이 860대 1 정도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장은 유동성 진짜 말도 못하게 풍부하다. 이쪽에 대한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으로도 못 가고 그냥 주식으로는 가고 싶은데 주식 사기가 좀 두렵고 그나마 안전 마진이라고 생각하는 IPO 시장으로 몰린다라는 쪽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제가 왜 말렸냐면은 대표적인 이유가 이런 식으로 청약금리율이 높을 때 생각했던 만큼 큰 기대를 하기가 좀 힘들다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따상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 게임즈 따상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SK 바이오팜은 상장 전에 벌써 한 두세 달 전부터 뭔가 어떤 변화의 기대감, 특히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신약에 대해서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독보적인 기대감이 붙어가면서 같이 IPO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분위기가 또 바이오주의 또 어떤 눈길이 상당히 많이 가는 시점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는 그런 게 살짝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 게임즈의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릴리즈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즉 게임을 개발사가 따로 있고 그쪽을 가져와다가 이제 어떤 오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실적은 보일지 몰라도 개발한 회사, 게임을 개발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라는 부분들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상장하고 반짝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너무 기대를 너무 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IPO가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다릅니다.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IPO를 한다. 그러면은 참여해 보십시오. 뱅커님 약속하십시오. 예, 카카오뱅크는 IPO에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기존에 전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금융이라는 쪽에서 인터넷 관련된 즉 비대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효과까지 지금 충분히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뱅크가 더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경쟁률은 그만큼 안 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저는 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뱅크 IPO가 관련해서 딱 사셔야 될 종목 하나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이 종목은 꼭 관심 있게 보시고 한 번쯤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밸류 자산운용이죠. 이쪽에서 28% 갖고 있고 한국금융지주가 원래는 30몇 %대 갖고 있다가 카카오로 좀 지분 넘기고 하면서 4.9%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거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증권주가 대세죠. 지금 이런 유동성이 급증하고 있고 거래대금 폭증하고 있고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올해 예상 기준으로 PER 기준 따져보게 되면 6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PBR 0.7배, 배당 수익률 4.7%, 돈 되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저평가에 배당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카카오뱅크 모멘텀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은 주가는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약속을 외쳐주셨는데 오히려 대표님께서는 카카오뱅크의 IPO에 대한 기대감에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다음 달에 최대 1조 원 규모의 공모에 나설 예정입니다. 증시 영향은 어떨까요? 네, 또 IPO입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가 몰고 오는 여러 가지 IPO 기대감 또 상당히 높은데요. 이번엔 또 빅히트 9월 24일 날 기관 수요 예측이 들어가는데 이때 동향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0만 5천 원대, 지금 10만 5천 원대에서 13만 5천 원대 아마 거의 제일 상단부에 결정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10월 5일부터 6일 또 다음 달이면은 또 청약 광풍이 또 불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예고비익이 975억 그리고 순이익이 한 700억대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총 기준으로 4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PER 50배 정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보통 이제 워너뮤직이라고 하는 비슷한 또 엔터사를 보게 되면 PER 50배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그 정도에 걸맞는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또 빅히트 엔터에 대해서 저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확신을 할 수 없다기보다는 좀 앞으로 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저는 BTS의 군 입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쪽이 지금 입법 변경까지 나오면서 약간 군대를 안 가게 하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 국민은 다 국방에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뭐 팬들이 아미 쪽에서 저를 욕할지 몰라도 그래도 저는 군대는 가야 된다라는 게 신조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빅히트 엔터는 실적이 또 급감하게 되겠죠. 만약에 멤버들이 군대 가게 되면요. 그런 현상은 일단 염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수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빅히트 관련돼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관련주 DPC라든가 이런 쪽 넷마블 이런 쪽 사는 거는 그냥 뭐 트레이딩 관점 쪽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국내 엔터사들이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어떤 SM부터 JYP 그리고 또 YG 엔터 이쪽이 PER 기준을 보게 되면은 많이 받아봐야 한 20배 중반 정도 받고 있는데 빅히트가 50배 받는다. 근데 BTS만큼 인기가 떨어지지 않는 게 트와이스가 있고요. 블랙핑크도 있고 이렇다고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눈높이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국내 엔터사들 오히려 수혜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탑픽을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는 JYP의 트와이스죠. 예전엔 트둥이었습니다. 트와이스를 바라보면서 트둥이였던 입장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네, 블랙핑크가 훨씬 더 좋습니다. 리사 포에버, 네, 제니, I love you 제니.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쪽의 변화, 특히 제일 잘하는 게 YG 엔터가 그나마 과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걸 다 털고 조금 더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콜라보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레이디 가가와 사워 캔디죠. 네, 발음 죄송합니다. 네,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이번에 또 셀레나 고메즈와 연결해서 하는 트렌드를 봤었을 때는 일단 블랙핑크의 위상과 어떤 해외 셀럽들의 변화를 같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크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블랙핑크의 위상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역시나 기대감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내년 최대 실적 전망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1조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 반영됐을 때는 오히려 YG 엔터를 사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새벽 제9호 태풍 마이삭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부산에 상륙했고요. 빠른 속도로 경상 내륙을 통과해 오전 사이에는 동해안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며 현재 전국 대부분 내륙과 해안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특히 충청 이남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며 오전 사이에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비는 그치겠지만 일부 중부지방에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태풍의 영향권에서 가장 늦게 벗어나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최고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중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최고 150mm, 충청도와 전북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는 오후에도 곳곳으로 바람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고요. 곳곳으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차차 그치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6도, 대전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 28도, 강릉 2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전 중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28도, 대구 30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의 물결은 최고 12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그 밖에 남해의 최고 8m, 서해는 최고 6m로 역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마이삭을 뒤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데요. 일요일 경남과 제주도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